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21일 아침 경제기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20일 아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되겠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속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SK와 포드가 합작을 해서 6조 원 배터리 생산을 합작을 하고 모더나와 삼바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 백신의 위탁 생산을 MOU를 체결하고 삼성이 오스틴의 반도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4대 그룹을 필두로 해서 4대 그룹의 대미 투자로 한미 동맹이 최선봉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미 동맹의 최선봉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대북 정책의 최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한다. 하지만은 종전선언은 선을 긋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처음에 집권 초기에 얘기했던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다소 유연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일각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동맹 중독이라는 이런 말을 탈피해야 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한미 동맹의 매우 중대한 기로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백신 쪽에서 백신을 접종 일주일 앞두고 고령층의 절반만 예약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야기라든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1,300만 명 접종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70에서 74세까지는 62.6%, 65세에서 69세까지는 55.1%, 60세부터 64세까지는 39.7%만 예약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50%에 불과한 이 백신 예약률, 접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집단 면역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죠. 시간이 갈수록 예약률 증가가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종 특공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만 한전지사도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겨가는데도 특공을 받았다. 지금 세종과 대전 세 곳을 통합해서 한전도 192명이 분양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원 2명은 특공만 받고 바로 퇴직을 한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공이 공무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특공을 폐지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공 불법을 알고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5개 부처가 동시 오류에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기재부는 예산, 예를 지은 토지 제공, 행복청은 잘못 적발하고도 특공을 제공하고 감사원조차도 행정의료 감사를 안 했다. 이제는 불법 특공을 한수할 방법도 묘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속을 긁고 있는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김 총리는 행자부 장관 때 관평원 특공 39명의 취득세 감면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예산, 집행, 감독 모두 오류투성이다. 공직자들의 동업자 의식이 부른 특공 시해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 특공의 4채 중 1채는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 그야말로 완전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꼬리무는 특공 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산세, 지금 이제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산 문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좀 더 완화되는 듯 했지만은 재산세 감면만 기존 6억 원에서 기준을 9억 원으로 가닥을 잡고 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아마도 용두 3위가 될 그런 전망이다.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문제는 청와대와 또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두삼위 여당의 부동산 대책 국민들을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혼선만 키울 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GRDP라고 그랬어요. 지역 내 생산 소득,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강남 3구 생산량은 133조 원인데 비해서 강북 노동항은 13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도심이 발전하려면 도심에 그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보면은 현재 가장 낮은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가 지금 현재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달러 정도 되니까 대체로 한 연간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1인당으로 여기는 133조나 1인당 아니고 총액인 것 같습니다. 총액이 이제 GRDP인가 지역 내 총생산이 그렇고 1인당 지역 내 GRDP로 보면은 대체로 지금 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000달러니까 한 연간으로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평균적인데 대구 같은 경우는 2,300만 원밖에 안 되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구에 그만큼 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이전소득, 나라로부터 배급받는 이전소득만 늘어났다. 근로소득도 감소하고 사업소득도 감소하고 재산소득도 감소했는데 이전소득만 16.5% 증가했다. 그래서 월 평균소득은 438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예, 바야흐로 이제 대한민국도 배급을 받아서 사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걸 갖다가 분위별로는 아직 발표 자료가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분위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한 20%, 40%까지는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런 이전 소득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벌써 2, 3년째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배 구조가 더 악화되었다. 오분위 배율이라고 해서 하위 20% 소득분의 상위 20% 소득을 보통 흔히들 오분위 배율이라고 분배 지표로 보는데 분배 지표가 지금 6.3을 기록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코인마켓캡을 체크해 보니까 전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4.69% 어제 하루 동안 반등을 해서 4만 달러 선을 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9.29% 상승해서 2,83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을 기록하면서 시총도 어제 1조 6천에서 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거의 이 막판에 가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4만 달러를 회복하고 있는 3만 8, 9천 달러까지 갔다가 4만 달러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떨어졌다가 지금 28,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제히 업비트 마켓 인덱스나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4천만 원, 4,500만 원 선대까지 밀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올라 반등을 해서 5,118만 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때에 거의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35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금융사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일제 중개 매매 가상화폐를 완전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18일 날 했고요. 미연방 준비 제도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다시 말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또 시사가 됐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미국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자금수탁 방지법 방지 위반에 관해서 수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떨어졌으나 어제부터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현금 결제 계좌를 은행에서 가져야하는데 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것에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평가할 때는 사기 이력도 실소유주의 사기 힘이나 이런 데 검토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왜냐하면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은행에 현금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은 문을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명운을 쥐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4개 거래소 정도만 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세대 코인 생각이란 말이 하나 재밌는 관념이 들었는데요. 청년들이 코인에 한호하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기회가 박살된 탓인데 암호화폐는 반칙이다, 이런 주장은 이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는데 개인의 그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한국의 코스피 기업들의 매출액이 500조를 돌파했다. 수출 순풍을 타고 1, 4분기가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매출액 증가율이 8.25%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6.7%를 기록해서 이것이 수출이 워낙 잘 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이 잘 되면서 전년 동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라간 기저효과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저효과 그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베팅하는 ETF 상장기술 펀드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간 것은 미국이 어제 발표된, 지난 15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44만 명으로 기록해서 3월 14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한 90여만 건 정도였는데 44만 건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그제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 지난 4월달 회의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그 의사록에서 연준 FOMC 멤버들이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산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미국에서 제로금리라는 거 0과 0.25%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국채 800억 달러와 모기지 증권 400억 달러, 1200억 달러를 매입해 오고 있는데 이 지난 FOMC 주요 발언은
자산 매입 당분간 축소는 없다고 3월 달에 얘기했는데 4월 달에는 경제 회복 목표가 진전될 시에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연준의 테이퍼링이 자산 매입 축소인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늘 27일 날 열리는 금통위에 어떤 논의가 될 것인가, 긴축을 검토한다는 매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금 대출이 계속 확대되면서 카드사나 인터넷 은행들도 중금 대출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디지털 뱅킹이 동의된다는 것 때문에 K뱅크가 증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10만 명이나 증가해서 이전에 20년 동안 증가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이 10% 증가하면서 연금 충당 부채매도 1045조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규제가 증가하고요. 또 연금 충당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공부문 81만 명의 증가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10만 명 증가시키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이 국부 대비 국민 순자산 대비 대기업의 자산 비중이 17%로 주요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지금 비중이 대기업 자산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300 이상 대기업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워낙 강한 반기업 법과 반기업 규제 드라이브로 기업들이 해외로만 나가고 국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회, 노조, 근로자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위원들을 민노총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월급을 못 올려준다는 게 33%,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비중이 32% 나와서 65%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파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하면 20만 원 주고 입대하면 10만 원 주고요. 심지어는 뭐 초등생 용돈까지 월 2만 원씩 준다. 이런 그야말로 내년 선거를 앞둔 매표용 혈세로 선거 매표를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의 호주 업체를 지분 인수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 해외 개발하고 있는 자원을 MB 정부가 하던 적폐라고 그래서 양호한 광산가에도 매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핵심 니켈 업체를 지분을 인수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카카오 지펜이 일본 웹툰 시장을 휩쓸고 있다. 기업 가치가 8조 8천억을 인정받고 있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은 전력을 묶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가상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이 허가 받는 데에도 허가를 받아도 전력 공급에 8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송전만으로는 발전량을 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비를 확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력만 고려도 없이 송배전이 부족한 지방에다가 설비 75%를 쏟아붓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쪽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많이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10년간 45조인가 48조를 투자해서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산을 완전히 벌목을 해서 민둥산을 만드는 문제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이오매스라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가 벌목을 해서 연료로 떼는 거예요. 이 바이오매스 연료를 떼서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이제 오히려 이것이 탄소가 더 뿜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조금을
주면서 7년간 1조 원 보조금을 주면서 이 바이오매스 발전이 더 증가하고 있다. 정말 나무를 떼서 발전한다는 이런 황당한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산에 민둥산 나무 깎기가 드러나면서 이런 그 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 나무를 떼서 발전하는 정말 원시적인 이런 정책을 추진해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환경부가 산림청 3억 그루 벌채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학생들이 정원에 6만 명이 미달에 대해서 대학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퇴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학이 최소 30%가 정원 감축 대상인데 회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때는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가 친박원순 법인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또 위탁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계속 알리바바를 때리고 있는데 알리바바 경쟁 관계에 있는 징둥이 큰손이 시진핑의 책사인 류허의 아들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알리바바를 때리는 진정한 이유였나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걔는 시갈리 검사해서 청와대 그야말로 조국 수호대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지금 시갈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권력 범죄자 청구를 만들 우려도 있다. 사실은 권력 범죄자들이 경찰의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과도한 권력 집중은 결국은 레임덕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관련 책을 보니까 닉슨 대통령 때가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가장 백악관에 가장 권력이 집중되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가져와서 와서 조기 낭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력 집중이 문재인의 레임덕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 국민의 개인의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도 결국은 정략에 따라서 잣대가 따라서 진영 싸움을 소재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출판 금지 처분을 내린 데 비해서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을 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 일색 하나의 색이죠. 성역과 맹종을 못 깨면 민주당 정당이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권 주자가 지금 아마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대진표가 10명이나 나왔다. 주호영, 나경원의 중진대 이준석의 3파진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밤부터 다소 반등을 보이는 이제 일제히 추락을 멈추고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중국발 쇼크, 미국의 바이낸스 수사 쇼크 등등의 그다음에 미국의 미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 이런 금리를 앞당겨 인상할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폭락하는 듯이 보였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